네, 이제 교과서 그 2부 진행해서 2부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기부터는 이제 약간 응용이에요. 앞부분은 빅데이터의 개념을 좀 설명하고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교육 분야에서 일단 빅데이터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토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그 교육 분야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빅데이터가 대체해 왔다는 거예요. 전통 기술을.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막 이렇게 빅데이터를 쓴다. 그런 내용이에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뭐를? 언제 개입, 여기서 개입은 헬프예요. 도움. 그 언제 개입이 필요로 될지를 예측하는 데 이제 빅데이터가 쓰인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뒷내용도 다 이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거든요. In order to predict when intervention may be needed. 이 부분을 중심으로 뒤에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빅데이터를 쓴 이유가 뭐다? 언제 개입이 필요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성적이 부진해.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로 이 학생이 지금 이 성적이 이만큼 부족하네.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럼 이 학생이 성적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때 개입을 해서 도와주자. 막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되게 중요했고요. 이놀덜 투부정사랑 그 웬절의 조합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특정한 행동들은 유익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그 어드바이저 조언자나 교사를 이렇게 보는지 또는 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 they take a course out of sequence 순서대로 그 어떤 강좌를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데 굉장히 좀 유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너무 예시에 치우쳤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빈칸으로. 자, 몇몇의 대학들은 발견했어요. 학생들의 퍼포먼스 뭐에 있어서 예측 변수란 뜻이거든요. 프레딕터가 예측 변수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인디케이터가 돼줄 수 있다. 좋은 예측 지표가 돼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졸업할지 졸업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요즘에 또 1학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적이 뭐 어느 커트라인 못 넘으면은 막 졸업 못하고 그런 거 있다며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인 거랑 비슷한 거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프레딕터 코스 예측 지표로 또 뭔가 활용을 해서 이걸 빅데이터화해서 그거 자체가 좋은 인디케이터가 돼줄 거야.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도 별표 3개긴 하지만 이 부분도 일단 나올 수는 있으나 좀 지역적이긴 해요. 왜냐면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일단은 뭐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좋았다고 보긴 해요. 자, 뭐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많은 대학들은 메인테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근데 그게 아마 시그널을 보낼지도 몰라요.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 아까 지금 얘랑 그쵸? 얘랑 얘가 굉장히 유사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얘는 뭐냐면 그 학습 상황을 지켜보다가 교사가 이땐 개입해서 도와줘야 돼. 이게 언제 필요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실제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좌를 어떻게 해설했냐면 개입의 필요성을 신호 보내는 그런 강좌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한테 자율학습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개입이 필요할 때 딱 개입할 수 있게끔 강좌를 짠다는 얘기죠. 그렇게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when intervention may be needed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죠. 출제가 이 포인트로 내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만약에 학생이 이전에 성공했던 학생의 패스를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학교는 옛날 졸업생들의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졸업생들의 자료도 빅데이터로 보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어.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길을 벗어나면 이제 교사나 이런 조언자 입장에서는 알람을 받는 거야. 뭐 할 수 있도록? 얘 소댓이에요. 그들이 reach out 다가가서 가디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논리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교육 파트에서는 여기도 좋아요, 사실. 왜냐면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 분야에서 핵심 뭐냐면 빅데이터가 이제 언제 개입을 할지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포인트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 분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빅데이터의 더 복합적인 분석이 바꿀 거예요. 어떤 방식을?
건강이 평가되고 의학이 미래에 실용화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는 의학에도 쓰일 거다. 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뭐 좋은 자리는 아니고.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가 이미 자 여기는 소댓 구문입니다. 너무 데이터 중심적이어서 그러니까 이미 빅데이터적이야. 그러니까 이미 의학 분야는 왜냐면 환자에 대한 기록이나 뭐 질병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의학은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데이터 중심적이어서 이미 생물학자와 의사들은 be accustomed to는 뭐뭐에 익숙한이죠. 뭐에 익숙하다? 컬렉팅하고 애널라이징하고 인터프레팅하는 데 익숙하다. 거대한 데이터셋을 뭐의 도움과 함께 슈퍼컴퓨터의 도움과 함께. 근데 여기도 솔직히 빈칸으로 내긴 좀 애매하죠. 슈퍼컴퓨터라는 얘기도 좀 구체적이고 가볍게 내용을 그냥 훑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의학 분야는 이렇게나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빅데이터 있기 전부터도 이렇게 워낙 데이터 중심적이었다. 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어떤 케이스야? 딱 들어맞는 케이스야. 인포인트가 적절한, 딱 들어맞는 이런 뜻인 거거든요. 네, 얘는 솔직히 너무 짧죠. 네, 그냥 일단은 네, 혹시 몰라서 기록은 했는데 어순배열까지는 어렵고 자 여기도 이 22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걸린다 13년이 뭐를 완료하는데 최초의 풀 게놈 시퀀스를 한 사람에 대한 이제 완전한 그 게놈 시퀀스, 게놈 배열을 이렇게 딱 완성하는데 13년이 걸린대요. 이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죠. consisting of 뭐로 구성되어 있어? 게놈 시퀀스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 6 빌리언 베이스 페어로 일단 구성되어 있대. 60억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대. 굉장히 우리 생물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인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엔 똑같은 구조예요. 단지 24시간, 대략 24시간만 걸려. 시퀀스가 또 동사로 쓰이면 유전자 배열 순서를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게놈 유전자 배열 순서를 정하는데 24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게 뭐를 입증한다? 여기가 좀 중요하다 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약간 좀 배경 설명이고 야, 이렇게 인체는 복잡해. 그래서 데이터 꼭 필요해.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가 쓰여서 13년 걸릴 걸 24시간으로 줄였어. 이게 바로 뭐를 보여주는 거야? 엄청난 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미쳐온 어디에? 이 의학 분야에.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 입증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데이터 분석 기술이 미쳐온 어디에? 이 분야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내용을 담았죠. 바이오메디컬 사이언티스트 여전히 막 생각해내고 있어요. What each gene in the sequence 내에서 그 어떤 배열 순서 내에서의 각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왓절과 하우절이 좀 나쁘지 않아서 선생님 체크를 하긴 했지만 좀 약간 지역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사이언티스트들이 일단은 유전자의 배열 어떤 방식이나 그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주의 깊게 보진 말고. 또 그들은 옵티미스틱. 여기서는 이제 그 바이오메디컬 사이언티스트들의 약간 좀 견해가 나옵니다. 그들은 낙관적인데 뭐에 대해서? 지노믹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이 혁신화할 거라고 본대요. 우리의 이해를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어떤 규모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이 내용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낙관성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 근데 그러기에는 의학 분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문단이 2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야 돼. 가볼게요. 생물학적 다양성. 개인적 수준에서 생물학적, 그쵸. 근데 이 빅데이터가 인체에 쓰이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사람마다 이게 성격도 다 다르지만 인체가 진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수준에서의 그 바이올로지컬 버라이어티가 필요로 했죠. necessitate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예요. 뭐를 필연적으로 만들었어? 움직임을 필연적으로 만들었죠. From A to B. 빅데이터에서 really 빅데이터로 넘어갈 필요성을 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출제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빅데이터에서 really 빅데이터? 당연히 from에 빅데이터를 넣고 really 빅데이터를 to에 넣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뻔해서 사실 출제가 될까 좀 의아하긴 한데 자 어쨌든 각 사람은 유니크하죠. 아마 이렇게 유니크하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복잡성을 더하자면 hundreds of trillion of tiny bacteria. 참고로 이제 박테리아가 일단은 복수거든요. 박테리아는 복수예요. 우리가 박테리움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움이 단수고 박테리아는 복수예요. 그래서 리브가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작은 박테리아들이 인간의 뭐 인체 그 장에 산다는 거죠. intestinal tract는 장기죠. 인간의 장기에 이렇게나 정말 많은 이 박테리아들이 우리가 서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많은 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sum of which. 그것들 중에 일부는 도움을 줘요. 세포들이 에너지를 추출하는 걸 도와주고 전반적인 건강. 이거는 intestinal tract. 그러니까 인간의 말하자면은 그 어떤 장, 그쵸? 인간의 장 박테리아가 하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한 건데 너무 세부적이니까 나올 필요는 없고. 자, 반면 다른 애들은 또 뭐 헬리코박터균 같은 애들은 또 뭐 이런 것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게 포인트는 없어요. 그냥 인간은 너무나도 복잡해. 근데 좀 더 복잡함을 더하자면 야, 인간의 몸만 복잡한 줄 알아? 인간의 몸 안에 사는 이런 박테리아들도 복잡해. 막 이렇게 계속 복잡성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당연히 복잡성 얘기만 할 거면은 이 글을 쓰지 않았겠죠. 이 복잡성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빅데이터겠지. 그지? 보세요. 어떤 개인도 똑같은 컨비네이션을 지니고 있지 않아. 장 박테리아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아마 적응하고 변화할 거야. 시간 흐르면서. 이거 여기까지도 그냥 복잡하다 이거예요. 엄청난 수의 컨비네이션이 리서치 되고 있어.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 여기가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죠. 이런 엄청난 복잡성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탐구되고 있어. 여긴 뭐 낼 수는 있긴 하죠. 좀 약간 무게감은 없지만 유징이 분사구문으로 쓰였다 그 정도. 자, 곧 메디컬 리서처들은 여기도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옵티미스틱으로 일단 나왔었잖아요. 그죠? 옵티미스틱 나왔는데 여기도 호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는 과학자들의 첨언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학자의 희망이에요. 이해하기를 어떻게 개인의 생물학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지 interact with 뭐와 다양한 미생물과. 왜냐면 아까 미생물들이 엄청 많았잖아. 장 그 세균들이 엄청 많았잖아. 인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양한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더 알아내고 싶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커스토마이즈드가 뭐죠? 맞춤식이죠. 맞춤식의 헬스케어 트리트먼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다 달라요. A, B, C, D 다 달라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맞춤식의 치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거죠. 맞춤식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의 생물학적 환경이 그러니까 개인의 유니크한 생물학적 환경이 다양한 미생물의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도 뭐 내용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낼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가서 이게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얘는 짧으니까 다 읽어볼게요. 자, 어렵다. 의심하기가.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중요한 파트, 인간의 사회의 중요한 파트 할 거라는 것은 의심하기 어렵다. 여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계속해서 중요할 거다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 이게 단순한 추측을 대체할 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희망적으로 뭐 좋은 결정을 이끌 거다. 이게 뭐 가벼운 내용. 몇몇은 주장한다. 여기부터가 중요해. 토론이거든. 자, 몇몇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빅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거라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여기 그것이 가주어예요. 대절이 진주어야. 주목되어야만 한다. 뭐가? 빅데이터가 어떤 자원이냐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자원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일단 중요해요. 빅데이터가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자원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를 should be noted, 주목되어져야 한다. 대절이 주목되어져야 한다. 수동태로 썼거든요. 일단 여기 일단 however 나왔기 때문에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도 매우 좋죠. 그리고 또 대절이야가 주목돼야 돼요. no matter what, 뭐든지 간에 그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give rise to가 cause예요. 야기하다예요. 야기할 거야. 의도치 않은 결과를. 이것도 give rise to 내기 좀 좋죠. depending on 뭐에 따라? 너가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는지에 따라,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 end result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긴 좀 너무 지저분하긴 하죠. 여길 낼 거면 이 what절, how절, what절 중에서 한 부분만 내야 돼. 그러니까 depending on what purpose you have, the end result may tell different story. 뭐 이런 식으로 내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중 이제 빅데이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 지금 2부를 마쳤습니다. 2부에서 좀 약간 내용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봤을 때 조금 중요한 내용을 좀 위주로 한번 더 골라보면은
좀 가리기 힘들긴 한데, 자, 일단 교육 분야에서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짧지만 이 부분이 일단 나오기 너무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의학 분야가 되게 복잡했는데 일단 얘가 선생님은 정말 너무 좋았다 보고요. 데이터 분석이 미친 영향을 우리가 엄청나게 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이렇게 복잡한 생물학 분석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뭐다? 얘네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이 구조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낙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랑.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부분이 솔직히 좀 길어요. 그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그대로 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론 부분에서는 여기가 일단 가장 좋았고, 이걸 낼 수 있는데 얘는 기브 라이즈 2가 좀 짧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던 것 같아. 마지막은 조금 내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짚은 부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순배열 이번에 교과서가 좀 많아요. 32문장인가?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하고, 정말 급한 친구들은 오늘 이제 선생님이 짚어줬던 그런 어순배열 포인트를 중심으로 일단 보면서 시간이 날 때 다른 것들도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네, 고생 많았고 교과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